忘不了你的爱，但结局难更改。我没 왜 이렇게 能 예뻐? 把你留下来，更不像他 노래 왜 能 이렇게 给你一个期待的。 오, 굉장히 중국에선 이미 유명한 분인가 봐요. 이미 여동생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잘해? 그리고 칭화도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진짜로? 뭐야? 뭐야. 웬 정체를? 뭐? 아이, 뭐, 진짜? 안 돼. 와, 이게 AI라고? 그림까지. 오, 그 진짜 그렸다고 저거를? 아니, 일단은 저게 AI라는 것도 놀랍고 응.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이렇다는 게 좀 너무 놀라워요. 이게 평범하게만 보이는 이 학생의 정체가 바로 AI라고 합니다. 중국의 명문대죠. 칭화대에서 개발한 AI인데 작년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예? 실제 학생증도 발급이 됐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학생처럼 이 학교도 다닌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무섭긴 하겠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 무슨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졸업을 했는데 아, 저 없어요? 계속 그 학생이 그 자리에 있어. 뭐 아, 약간 그런 느낌. 아, 아니야. 아니야. 나이도 안 들고 나이도 안 들고 근데 계속 1등이고 예. 작곡도 하고 그림도 잘 그려. 뭐? 시도 쓴다고 하고 예. 사실 저도 책을 쓰고 있지만 시는 좀 문학 장르에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왜냐면 맞아. 함축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어려운데 굉장히 놀랍네요. 쭉 보니까 AI가 인간을 앞설 거다 이런 얘기가 진짜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AI가 사실은 바둑도 이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겼어요.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거의 뭐 사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더 잘하고 예. 사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예. 인간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AI가 점점 발전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 최재식 교수님과 제주대학교 노대원 교수님이십니다. 특히 이제 여기 계시는 노대원 교수님은 인공지능으로 소설도 쓰신다고 그래요. 와. 네, 네. 그 AI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쉽게 따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 기대됩니다. 교수님도 약간 AI 느낌 있으신 것 같아요. 휴먼인지 AI인지 사실 교수님 앞에서 AI가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우리 시를 읽고 이제 쓰는 AI가 시집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AI가.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AI가 13,000개 정도 시를 읽고 거기서 이제 시상 전개나 음율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이제 데이터가 자동으로 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예? 시보다 쓰기 어렵다라는 게 소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AI가 쓴 소설만 해도 이미 수백 권이 나와 있고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I saw him again, the way you were sent to me. That was.やっぱり読解力は AI にはできないので、そこで人間が差別化できる領域だっていうことですね。 요즘 핫한 게 또 N행시라는 게 있거든요. N행시를 한다고요? 예, 갑자기 진짜로요? 뜬금없이. 그러면은 저희가 AI가 N행시를 하기 전에 저희끼리 한번 해볼까요? 광희씨 제가 보! 풍선화연저 빠바밤빰 태! 텔미 텔미 오케이 큐!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따라와봐 AI 들어와. 아니 근데 하면서 귀가 빨개지셨어요. 오랜만에 노래해가지고 최소돌이나 했다. 근데 난 너무 좋았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네네. 투아 씨. AI 이길 것 같아. 네. 저 운 띄워주세요. 봉, 봉태규 오빠, 태, 태규 MC님 오. 1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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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시즌 같이 하려고 정말. 규. AI가 쓴 N행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출, 출렁이는 파도처럼 근, 근심 걱정이 밀려온다. 오. 자 갑니다. 태, 퇴색된 시간 속에서 오, 근. 근심 걱정 사라지네.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저도 진짜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진짜 공감하고요. 너무 공감해? 예,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를 네. 근심을 진짜 출근할 때마다 밀려오거든요. 맞아, 나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올 때, EBS 주차장 들어올 때 이 근심의 파도가 출렁이듯 나한테 와. 저희 문해력 플러스 녹화가 그렇게 재미없단 아,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같이 휴먼끼리 왜 이래? 자, AI랑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통하나 또 우리가. 그러니까 출퇴근도 안 할 텐데. 출근 대박이다, 출근. 아니 근데 지금 SNS상에서도 굉장히 화제라고 해요. 기계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래요. 자, AI의 실력이라면 노대원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노 교수님은 AI로 소설을 써봤다고 하는데 어땠나요? 이 노대원 AI가 얼마나 정교하게 예. AI잖아. 이거 대본 읽는 AI잖아. 야, 너 자꾸 기계처럼 방송할 거야? 14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이래서 그래. 거의 만약에 교수님이 AI라면 혁명이야. 제가 사람인 줄 아셨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자, 교수님. 어땠나요, 교수님? 이 오픈 AI에서 만든 GPT-3라는 AI가 있습니다. GPT-3.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인공지능에게 제가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명령을 내리면은 이 AI가 술술술 막 써줍니다. 자동으로. 와, 진짜. 이 GPT-3는 네. 지금 우리가 그걸 대형 AI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 방대한 양의 이제 지식을 습득한 거죠. 그래서 학습한 양을 보면 500페이지 책을 770만 권 네. 학습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거를 하루에 책 한 권씩 읽는다고 하면 이제 2만 년 이상 걸리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 지금 이 모델이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학습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 교수님이 이제 소설 쓴 것처럼 예. 그 안에 프로그램도 이제 GPT-3가 작성하는 거죠.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2만 년. 예, 2만 년. 아, 근데 진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 내가 이제 문해력 그동안 공부하면 뭐예요? 아니, AI가 나보다 글도 잘 쓰고 책도 770만 권이나 읽었대잖아요. 그렇죠. 어느 천년에 읽어? 77권도 안 읽었는데, 아직. 예? 그래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어느 정도 따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대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헤이히어로 AI와 인간, 인간과 AI 세계의 문해력 대결을 시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첫 번째 대결, 연애 편지 쓰기입니다. 과연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로맨틱한 편지를 쓰는 쪽은 누구인가? AI일까? 인간일까? 초아 씨를 감동시킨 사람이 이 대결의 우승자입니다. 오, 와, 내가 주인공이다. 네, 일단 저는 가정이 있는 몸이니까 네. 두 분께서 잠깐만. AI를 갑자기 꺾을 이거 기회를 우리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가정이 있는 사람이 지금 예? 연애 편지를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또 네. 맞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네. 뭐 우리 둘이 한번 그럼 둘이서? 써보죠. 예.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또 감동을 많이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오. 감동이 키워드죠, 감동. 감동. 예. 감동시키면 되는 거. 아무래도 지금 AI도 저한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말이나 막 그런 것보다 약간 좀 위트가 있어야 좀 괜찮잖아요. 네. 위트가 있어야지. 그럼 이 초아 씨의 마음을 움직일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 과연 누굴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 온 힘을 다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어렵다. 감동시킬 예? 근데 위트가 있어야 됩니다. 위트? 위트. 너무 기대된다. 아 너무 긴장되는데. 저한테 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알고 있어요. 미래 배우자한테. 네, 오케이. 아 그래도 네. 여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 오랜만에 써보네. 근데 이 문제 정말 창의적이에요. 네, 그죠? AI랑 연애 편지를 대결해 본다. 이게 진짜. 자 그럼 광희 씨 먼저 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광희 씨 먼저 읽어주세요. 제가 공개하면서 읽어볼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초아 씨. 초아 네. 씨가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 당신이 보고파 흘린 눈물이 모여 호수가 되었구려. 밤하늘의 별도 당신보다 빛나지 않소. 사랑하오. 뭐야 광희 씨. 조선시대와 조선시대. 광희 씨, 광희 씨. 혹시 배우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밤하늘의 별도. 아니 이거는 뭔가 보내고 먼저 나서 보낸 배우자를 굉장히 눈물을 막. 아니야, 이게 예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그 레퍼토리야. 진짜 100% 성공하는. 아 이거 생각지도 않게 노부부의 어떤 아니, 주상전화 느낌이에요 약간. 100% 성공하는. 수잔 씨. 네. 저는 이렇게 진짜 기시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에게 너무 과분한 너인데 내가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모르겠다. 야, 수단아 리얼로 쓰면 어떡하냐? 하루하루가 늘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너를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진다. 너의 모습을 너의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와 진짜 반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 마지막으로 네팔어로 마야 걸추 사랑한다 라는 걸 썼어요. 킹정. 킹정 잘 썼다. 예, 이제 AI가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AI는 우리랑 상대가 안 돼. 모르겠다. 근데 엔터 치자마자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쏟아졌어. 이 친구 바람둥이일세.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초아, 넌 내 인생의 사랑이야.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나의 태양, 나의 달, 나의 별들. 당신은 내가 숨쉬는 공기. 당신은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 그 자체입니다. 다 풀어왔네, 그치? 참나. 영끌했네. 영끌. 당신은 내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영혼, 내 모든 존재를 당신은 나의 전부이고 당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그냥 부었대. 모두.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 네. 리얼하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야, 수단아, 우리 들어오자. 중에 자, 진짜. AI 광희 수단. 이 편지로만 봤을 때 1등은 일단 수잔. 일단 저는 이런 편지 같은 거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왜? 왜? 눈물이 뭐 호수가 되었어. 눈물 흘려가지고 호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말이 그랬다. 은유적인 표현 몰라요? 은유적인. 너무 가식적이에요. 땡! 자, 1등이고 꼴등. 사실 꼴등은 저는 AI랑 저 중에 박빈이긴 한데 AI 광희지 꼴등은 최악 중에 최악. 아마 AI가 아닐까. 왜냐면 근소한 차이로 왜 AI인지 말해줘요. 느끼해요. 일단 느끼하고 뭔가 당연히 좋은 가정을 꾸려야겠지만 진지한 만남에서는 이거 너무 네, 얼마든지 지금 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찍어내더니 그러면 안 돼요. 감정인데. 한 100만 개 찍어서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나오겠죠? 밤새 고민해서 써주는 게 연애 편지인데. AI 잘못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과거에 연애 편지를 썼을 때 좀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어려우니까 검색창에다가 뭐라 썼냐면 구질구질하지 않은 연애 편지 쓰는 법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던 기억이 나요. 예. 그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편지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런 분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AI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상용화되면 낭만도 좀 없어질 것 같고 그쵸, 사실은. 뭔가 모르는 상대방이 있다면 내 파트너가 계속 AI로 편지를 써서 나한테 줬어. 근데 나는 몰라. 그럼 뭔가 되게 서글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 맞아. 완전 실망이죠. 네, 그럼 교수님은 AI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의 연애 편지를 계속 받아요. AI가 쓴 연애 편지를. 그럼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약간 잠깐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연애 편지는 그래도 사랑해, 보고 싶다, 사귀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쓰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AI가 형식을 빨리 익혀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AI가 네? 논문을 써준다면서요? 진짠가요? 네. 이 논문이 그 GPT-3가 쓴 자기 자신에 대해 쓴 논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논문이라는 게 사실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를 하고 자료들을 읽고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글까지 써야 되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문해력이 사실 엄청 필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작업까지 AI로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제 예. 숙제는 제가 다 했거든요. 한 땀 한 땀. 맞아. 일일이 그때는. 키워드들만 AI한테 딱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은 AI가 다 써주면서 우리가 이제 마냥 저거 뭐 좀 수정을 하면서 하면은 하고 내가 낸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제? 그렇게 학생들이 쓴 리포트랑 AI가 쓴 리포트가 구별이 안 가는지 궁금해요. 그건 점수가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런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제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법률이나 아니면 문예 창작, 코로나19의 백신 효능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AI가 쓰고 학생들 쓴 거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미국 역사랑 그 법학에서는 B-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와, B-. B-면은 사실 중간 이상이잖아요. 그래도 좋은 점수 아니에요? 와. 두 분은 만약에 제가 두 분 수업에 수강생이에요. 근데 지금 AI로 뭐 과제를 내주신 거나 아니면 논문을 뭔가 써야 되는데 제가 AI로 썼어요. 예. 그래서 두 분한테 제출을 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사실 AI가 잘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AI 역사를 조사해 오세요 이런 거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개선해 보세요 라고 해서 성능을 높여 보세요 이런 거는 좀 AI가 자동으로 못할 수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만약에 제가 수강생인데 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낼 수도 있죠. 사실 솔직히 어떤 부분은 이거 AI가 썼는데 이게 조금 바꿨는지를 알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교수님은요? 저는 다행히도 한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법학이라든가 이제 뭐 역사처럼 어떤 정해진 지식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과목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문해 창작, 아까 초아님도 인공지능이 쓴 연애 편지를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런 점, 그 문해 창작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다고 해요. 그래, F 받았네, F. 네, 아직은 네. 인간보다는 못한 수준이겠죠. 하지만 사실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AI가 논문 쓰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논문은 그래도 이제 좀 페이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분석도 해야 되니까 좀 걸리지 않을까요? 보통 얼마나 걸려요, 원래? 논문 하면 얼마나가 아니라 한 1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걸리는 사람 몇 년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짧게 써도 뭐 한 몇 시간 정도? 논문을 쓰는 거는 3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3분에서 20분이요? 논문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과제만 내줄 때도 솔직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주제를 파악하고 그걸 읽고 다시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거를 다 이제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쓰는 것들이 있고 다시 또 체크해야 되는데 20분이요? 지금 수잔이 되게 억울해 보여요. 지금 진짜요?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제 지인도 논문을 못 내서 3년 동안 2년인가 졸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을.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분 AI로 쓰시면 되겠다. B-.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쯤 되니까 방송에 나간 이유가 걱정이 돼요. 왜냐면 다들 이제 리포트나 글을 쓸 때 AI의 힘을 빌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이 예. 좀 교육계에 저희가 폭탄을 던진 게 아닌가 좀 두렵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숙제를 낼 때도 어떻게 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AI가 혹시 대신 숙제를 해주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또 교육이 사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논문 같은 학술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 중에서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 이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을 훨씬 앞질러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도 충격이 꽤 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야구 기사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를 선택을 하고 기사 생성 버튼을 누르면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 대박. 진짜 빠르다. 아, 쓴 거예요? 우와. 로봇 기자는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존에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문장들을 학습하고 그 문장들을 가져와서 기사를 생성을 합니다. 로봇 기자는 우선 빠르고 정확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빨리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2, 3초 내에 모든 기사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5분이면은 한 몇천 건 정도의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증시 기사인데 이제 날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날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기사를 바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주식 기사를 보는데 그동안 봤던 게 로봇이 썼다는 거라고 하니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쓴 기사랑 로봇이 쓴 기사랑 정말 감쪽 같나 봐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인간 기자와 로봇 기자가 쓴 기사를 보여줬더니 절반 가량이 어느 쪽이 로봇이 쓴 기사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자들한테는 너무나 위험한 것 같아요.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뭐 AI 시대 없어질 직업들. 아, 맞아. 그럼 많이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저는 연예인도 곧 없어질 직업이라고. 실제로 최근에 데뷔한 이터니티라는 이 AI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이 데뷔됐어요? 아니 요즘에 안 그래도 걸그룹 많은데 AI 걸그룹 나오잖아요. 그러게. 그렇다면 정말 뭔가 이 기사 쓴 AI가 기자들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수준인지 다시 로봇 기자 개발하신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기사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강남역 인근과 사당 방배 그리고 대치동 일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저지대 구역이라 이것은 왜 침수가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침수가 일어난 이유가 지대 탓이 저지대 탓인 것인지 아니면은 하수구가 막혀서인지 이런 이유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죠. 침수가 일어난 원인을 찾는 것은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은 로봇이 기사로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 다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다 기사 내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잖아요. 흔히 뭐 발로 뛰는 기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발로 뛰어서 탐사 보도라든가 심층 보도 그리고 소설처럼 이야기나 감동 있는 기사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AI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도 쓰지 못하는 기사가 있다는 걸 보니까 기자님들이 조금 안심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찰력은 결국 수많은 데이터들에서 상황과 맥락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인데 그게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문해력이겠죠, 그죠? 의미를 읽어내는 이제 문해력, 통찰력,
그러니까 취합력 이런 것들이 인간 기자들에게 더 중요한 이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